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이성적이지 못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죠. GDP가 2배 이상 오른다거나 철도 혁명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다. 아니면 앞으로 5년 뒤에 엄청난 마켓 시장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실제 경제는 둔화되고 있는데 기대만 앞서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술 혁신이 늘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대가 현실을 앞질러간 구간에는 시장이 항상 한 번씩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예측이 아니라 과거 모두 침체에서 먼저 움직였던 선행지표 3가지로 지금 이 시장의 위치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경기 침체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먼저 움직이느냐죠. 실제 경기 침체 왔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보다 더 먼저 움직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선행지표라고 부르는데요. 나스닥이 고점을 찍기 전에 선행지표가 먼저 고점을 찍게 됩니다. 이 신호는 대체적으로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에 반영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큰 사건들을 보면 경제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트럭 판매가 있는데요. 닷컴 버블, 리먼 사태, 팬데믹 모두 트럭 판매가 먼저 고점을 찍고 발생됐습니다. 시차를 대략적으로 보면 6개월 정도 되고요. 이와 비슷한 지표로는 주택 판매와 기업 이익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지표는 과거 모든 침체에서 항상 같은 순서로 움직였는데요. 지금부터 이 3가지 지표를 보면서 현재 위치가 어디쯤인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트럭 판매를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지표지만 미국에서는 트럭은 경제의 혈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경기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만 대형 트럭 투자를 결정하죠. 반대로 불확실하면 가장 먼저 미뤄지는 게 투자입니다. 역사적인 패턴을 봐도 트럭 판매가 정점을 찍고 난 뒤 6개월 있다가 주식도 고점을 찍었습니다. 지금의 트럭 판매 지표는 어떨까요? 1988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경제 위기 전에 먼저 고점을 찍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차트를 보면 2022년과 23년도에 반등을 보여줬고 고점을 찍었죠. 그 뒤로 다시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트가 말하는 건 지금 안 좋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그만큼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주식시장은 아직 잘 버티고 있지만 트럭은 이미 대답을 끝낸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주택 판매를 보겠습니다. 주택 판매는 단순한 부동산 지표가 아니죠. 가계의 중장기 확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집은 개인이 하는 가장 큰 재무 결정이고 오늘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 안정성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진 뒤가 아니라 나빠질 것 같을 때 먼저 멈추게 되는데요. 주택 판매가 줄면 가구, 가전, 인테리어, 금융까지 순차적으로 볼륨이 작아집니다. 소비의 시작점이 막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주택 판매는 항상 주식시장과 경기 침체보다 먼저 꺾였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지금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다음 경기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최근 10년간의 기존 주택 판매 차트를 보면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정상적인 확장 국면이었습니다. 건강한 경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2020년 팬데믹 때문에 인위적인 붕괴가 한번 일어났고 그 뒤로 V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제로금리와 유동성 폭발로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였는데요. 그리고 2023년부터 수요가 급냉하고 주택 판매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데요. 2년 이상 회복을 실패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살짝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회복이 아니라 바닥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회복되려면 500만 채 정도의 거래가 발생돼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트럼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모기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기관의 채권 매입 권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정책 마련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조치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죠. 경기가 좋아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주택시장이 더 흔들리기 전에 인위적으로 떠받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자연회복이 아니라 정책으로 버티는 구간입니다. 게다가 경제 위기 신호라고 알려진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 현재 역전이 풀린 상태죠. 과거에도 역전이 풀리고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외줄타기하고 있는 증시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선행 지표들을 보면 곧 경제 위기가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는데 신기하게도 시장은 더 열광적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기업 이익 때문입니다. 이번 주 빅테크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될 텐데요. 내용을 보면 비용 절감, 해외 매출, AI 투자 등 다양합니다. 실물 경제와 다르게 기업의 이익은 전혀 깎이지 않고 있죠. 지금 시장은 실물과 소비는 이미 경기 침체인데 이익만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다시 등장합니다. 미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법인세율 인하 및 감세를 지속하고 있고 투자 비용 전액 공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연구기술 투자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이랑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적용에서도 선택적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이랑 AI 인프라 투자 유치 등 기업 친화적인 것을 넘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기업의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기 사이클의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괴리가 언제 깨지냐입니다. 누군가는 AI가 이제 시작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죠. 기업의 이익에 대한 기대 그리고 AI에 대한 선반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대에 대해서 가트너는 이 지점에서 명확하게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정점에 이르면 무서운 폭락이 한번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이클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 때 보통 발생되는 패턴이죠. AI 또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는 순간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냉정하게 지표를 바라보면 대형 트럭 판매가 꺾인 것은 기업의 심리가 위축된 거고 기존 주택 판매가 감소하는 것은 소비 심리가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 신호는 확실한데 주식만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죠. 정부 정책으로 받쳐주고 기업은 이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된 적은 없고요. 앞으로 약 6개월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 사이에 기업의 이익이 꺾이는 순간이 곧 하락의 시작이 될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 어떻게든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카드를 몇 가지 나열해보면 기준금리 인하 압박, 기업 투자 지원, 국민 현금 지원 혜택 증가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주기적으로 물어야 될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언제 꺾이는가인데요. 이번에 실적에서 좋다고 마냥 즐거워하기보다는 다음 가이던스를 보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시기입니다.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알몸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듯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공격적인 투자는 나중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눈발 날리는 냉혹한 현실에서 지금 주식을 사야 하나 팔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는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바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변동 종목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경기민감 소비주, 레버리지, 단기 테마주 등 이런 종목이 내 계좌를 지배하고 있다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내 자산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중의 문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구글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고변동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구글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한번 볼까요? 2021년 말부터 1년 6개월 동안 구글의 주가는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긴 시간, 긴 고통을 안겨줬죠. 그리고 작년 4월만 하더라도 한 달 동안 32% 폭락했습니다. 이래도 고변동 기업이 아닌 걸까요? 다행히 지금은 멋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상승만큼 큰 하락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꼭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는가입니다. 간혹 S&P 500에 투자하면서 500개 기업을 담았으니까 자산 배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자산 배분이 아니죠. 모두 미국 주식을 품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이란 하나의 자산에 몰빵한 투자입니다. 성장과 배당에 투자하는 바벨 전략은 어떨까요? 역시나 모두 미국 주식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의 자산을 담고 있는 거죠. 진짜 자산 배분은 주식과 기타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투자로는 채권과 금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부동산 자산이니까 자산 배분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큰 범위로 내 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외 보유 종목 탑10을 기준으로 실제 비중을 보면 74%가 빅테크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도 결국 성장 기업이 대부분이죠. 배당 기업이 없는 건 둘째치고 채권과 금도 순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투자 쏠림이 강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쁜 시장에서도 버틸 구조인가입니다. 좋은 시장인데 굳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나 싶지만 증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좋은 시장에서 수익 내는 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나쁜 시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나열한 악재가 쏟아져도 버틸 수 있으신가요? 나스닥의 최대 낙폭을 보면 82.9%까지 빠진 적이 있죠. 닷컴 버블 때 격하게 오른 만큼 하락도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의 AI 버블도 몇 개월 시원하게 오르다가 이런 결말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특히 버블은 모두가 찬양할 때 뒤통수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이틀 빠지는 게 아니라 1년, 2년 길게 조정받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돈이 쉽게 불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기대하는 시장은 먹을 게 많지가 않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로 떨어질 것을 준비한 투자자는 다시 암벽을 타고 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벌어진 차이가 진짜 부자를 만드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장비를 점검하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페였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이벤트 보겠습니다. 요즘 AI를 비롯해 반도체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뜨겁죠. 절세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기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 중에서 삼성이 잘하는 반도체와 AI 관련된 ETF 3개 중에 하나만 매수하면 되는데요. 성장주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분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경품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준다고 합니다. 꽤 많죠? 지난번에 코덱스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당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대상 ETF는 아래 고정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